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윤동현입니다.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경상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남 첫 여성 도지사 도전 등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희영 도지사 출마 예정자를 만나서 출마하게 된 배경과 우리 지역의 현재 진단 그리고 미래 구상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교조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셨고 네. 지난해 말까지 이제 교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돼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부터 듣고자 합니다. 네, 제가 25년간 아이들과 울고 웃으면서 교실에서 교사로서 지냈는데요. 그 교사를 접고 학교를 떠나서 경남도지사에 출마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기가 참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25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교실 밖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지기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아이들의 학벌이 되고 가난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이러한 불평등한 세상, 이 속에서 언제나 교육은 위태로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에 소위 이제 1급 수거 대상자로 제가 지목되기도 했었거든요. 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도민의 삶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교실을 넘어서 도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연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경남 첫 여성 도지사, 진보 도지사 후보, 그리고 교사 출신으로서 첫 도지사 도전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징성과 타이틀이 붙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감정이 드세요? 참으로 무겁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방선거가 8번이나 진행이 되었잖아요. 예. 근데 그중에 여성 후보조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이제는 여성이 도지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경남 첫 여성 도지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행정의 시선을 바꾸는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정치고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밥상 물가를 걱정하는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살림살이 행정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보도지사라는 이 타이틀은 낡고 부패한 기득권 정치와의 결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경남 정치는 권력의 줄대기에만 몰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패한 카르텔을 끊어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바로 반영되는 깨끗하고 선명한 정치를 펼쳐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출마 선언 당시에 하셨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네. 출마 선언 당시에 부자 경남 그리고 가난한 도민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의미로든 좀 강렬한 좀 인상이 들 것 같은데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참 아이러니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경남이 돈을 못 버는 지역이 아닙니다. 경제 규모만 보면 지역 내 총 생산이 아시는 것처럼 150조 원을 돌파해서 전국 3위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삶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작 우리 도민들이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1인당 가계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그것이 전국 15위로 최하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화려한 통계 뒤에 가려진 우리 도민들의 아픈 현실을 꼬집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땀 흘려 만든 부가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곳간 그리고 수도권 본사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제주는 도민이 넘고 돈은 대기업이 버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끝나야 우리 도민들의 삶이 좀 좋아지겠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타이틀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대목 때문에 네. 현재
우리 지역 경남을 두고 민생 내란 상태다. 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네네, 그렇죠. 내란이라고 하면 좀 무서운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도민들이 겪고 있는 상태는 거의 전쟁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내란은 국민들의 힘으로 벗어났잖아요. 하지만 이 경제적인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경남 도민들의 이제 뭐 소득 문제나 이런 것들도 어렵지만 예. 그 다음으로 빚의 위기가 아주 심각한 지경이더라고요. 우리 자영업자들의 상태를 보면 최근 10년간 대출액이 2.5배가 폭증했고 예. 카드 대출 연체액도 전국 상위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예, 예. 특히나 이 빚은 어떤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계형 빚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연체로 이어지고 그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우리 도민들의 현실이 바로 민생 내란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앞서 이제 경남은 지역 총생산 규모가 전국 상위권이다, 이제 전국 3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도민 1인당 소득과 임금 수준을 보면 아예 반대 지점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표상의 괴리가 현재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까? 네네, 그렇죠. 핵심적으로는 그 불공정한 분배 구조 그리고 이중적인 노동 구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방산이나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해서 기업들은 돈을 버는데 정작 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 수익을 그대로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경남의 주력 산업이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예, 예. 이 제조업의 현장을 가보면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별로 줄어들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 임금 자체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남의 임금 노동자의 1인당의 결정세액을 보니까요. 전국 12위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우리 경남의 임금 노동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는 이 구조가 바로 이 통계 결과로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밖으로 역에 유출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올리고 원하청 간의 이 격차를 좁히는 것이 아주 시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많고 네네. 특히 또 경남하면은 청년 유출에서 굉장히 네. 좀 좋지 않은 성적표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정착해 있는 일자리 구조의 환부라고 할까요? 어디부터 좀 도려내야겠습니까? 예. 그 청년들이 지금 그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떠나는 지역이 경남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도 예.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그 태어난 고향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나의 고향인 경남에서 생애 처음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일자리가 너무나 나쁜 일자리더라라는 겁니다. 경남이 경남의 창원이나 거제나 양산 이런 곳이 이제 대표적인 제조 도시인데 이 청년들이 주로 가는 곳이 중소기업의 제조업체잖아요. 예. 근데 이 제조업체들이 박봉인데다가 고용도 아주 이제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부분들은 이 청년들이 가고 있는 이 제조업의 일자리의 질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조업의 위기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전가되고 있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그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불경의 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일자리 중심의 경제 협력 그리고 네. 토대를 만드는 불경 일자리 동맹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현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같이 또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출마 예정자의 대표 공약을 보면 네. 경남형 일자리 보장제 제시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또 관련된 정책도 있을 것인데 어떤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는 겁니까? 그 경남형 일자리 보장제를 첫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경남도가 뒷짐을 지고 기업에 다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도가 직접 나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뭐 돌봄이나 뭐 요양이나 보건, 의료, 기후 환경, 교통, 에너지, 폐기물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는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되지 않는 사회 필수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를 도가 책임지고 만들겠다, 창출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고용보장법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을 제정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지역에 보면 여러 취업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취업기관들을 활용해서 일자리 은행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고용을 위해서 뭐 노동자나 기업이나 지자체가 나서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테이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일각에서요, 그 말씀하신 제도를 두고 네. 그것은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도에 있어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땜질식 처방이 그치는 것이 아니냐, 중장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이런 지적을 만약에 한다면 네. 어떻게 좀 답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재정은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남이 이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 경남의 결산을 보니까요. 순수하게 남는 예산인 순세계 인연금이 2,638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의 평균도 2,500억 원이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남에서는 항상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아니면 뭐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을 썼지만 사실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 예산을 최우선에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지역 공공은행 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을 건데요. 그 수익을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용을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복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돌리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우리 지역의 일자리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 대안도 제시를 하셨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지표상으로도 봤습니다만 괴리가 있는 민생 경제의 열악함, 우리 지역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경남 공공은행 설립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직접 주장을 하셨는데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의제입니까? 네. 시중의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를 올리면서도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힘들 때는 우산을 빼앗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리에 우리 도민들이 허리가 휘고 있잖아요. 근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만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상당하죠. 그래서 경남도가 직접 출자하는 공공은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용 등급이 뭐 낮거나 아니면 소득이 적어가지고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도민들이 있잖아요. 이 도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이 공공은행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에 있는 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를 돌게 만드는 경제의 심장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금융이라는 것은 민간이고 그런데 뭐 공공은행 그리고 도정이 오히려 그 민간 금융을 위축시키지 않겠냐 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공공은행이 민간은행하고 경제에서 이익을 빼앗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민간은행이 수익성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뭐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면 결국 지역 경제 전체가 튼튼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금융시장의 건강성을 높이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던 이야기인데요.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생산적 금융의 역할, 즉 은행이 수익을 가지고 공적 투자를 시행하는 그 역할, 경남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제 경남의 산업 얘기를 해보면 뭐 저희가 제조업을 늘 말하곤 합니다만
농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마 예정자께서는 농민수당 인상과 기후재난 지원 등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네. 이게 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것도 추가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네. 농업은 단순하게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가지고요. 식량 안보, 환경을 지키는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남에 최근에 2년 동안 농민의 수가 1만 명이 줄어들 정도로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민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농민수당을 대폭 인상해서 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경남이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재난 지원금이나 필수 농자재 지원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농민들의 생존권을 경남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의 희생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인데 돌봄과 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현재 도민들에게 가장 큰 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간병과 보육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돌봄이 철저하게 가족들의 희생이나 헌신으로 부담지워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남이 직접 이 생애 주기에 맞는 돌봄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육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민주노동당이 제기했었던 보호자 없는 병동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지금 몇 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경남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10여 개 정도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소아응급 상담 전화 이런 것들도 단기간에 정책으로 도입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고 예산만 뒷받침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들 도지사가 되면 이 일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마 예정자의 공약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됐을 때 이제 도정을 실제로 이끌어 갔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경남을 두고 그 전에 보수 텃밭이라 불러왔고 현 정당 이제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좀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진보당 소속 후보로서 만약에 이제 어떻게 맞서 나갈 계획이신지 이 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경남이 보수 텃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쟁이 없다 보니 오히려 도민들의 삶이 방치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와 같은 부패와 비리가 판을 치고 도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와 진보당의 전략은 선명성과 진정성입니다. 우선 부패한 기득권 세력인 국민의힘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심판하는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25년간의 교직생활 그리고 노동운동을 통해서 다져온 뚝심으로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가장 잘 아는 후보로서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무를 바꿔야 경남이 산다라는 것들을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알아봐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경남 도민들에게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확실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명징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경남은 소멸이냐 회생이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관성해져서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가진 자들의 잔치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고 합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경남 첫 여성 도지사 저 전영이 해내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경남을 위해 저희 손을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희영 전 정교조 위원장 그리고 진보당 소속 경남도지사 출마 예정자와 함께한 포커스 경남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